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공유, 공감, 공동성장. 제가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그 홈페이지는 재미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라는 카페고요. 여기는 그냥 온라인 공간입니다. 온라인 공간이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 잘 모르거나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돌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 회원이 한 분, 여기 뭐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분 계신데요. 한혜진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재미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유와 공감과 공동성장이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에 내내 있다가 이제 중학교에 3년 전에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학교에 다른 이제 교사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료를 나누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또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았는데 쭉 카페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영학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첫 해에는 굉장히 여기서 많은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한 것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저도 그래서 한 2년째는 저도 자료를 또 제가 또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의 교과 연구에도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건 전국적으로 정말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서 담당하시는 카페 지기가 김영학 쌤이신데 김영학 쌤이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뭘 올리시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의 어떤 그 자생적인 노력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돌발 네, 아주 팩트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99년도에 이거를 시작하면서 95년도에 교직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내가 이 수업을 제대로 하는 거야인가? 교사의 불안감이 있죠. 이 교실 안에는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과 나의 관계니까 자칫하면 여기는 나만의 왕국 내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조금 두려웠던 거는 저는 뭐 사범대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내용적으로도 맞는 거야? 학생들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 3년 정도는 아무도 댓글은 달지 않았어요. 되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료를 받고 뭔가 읽어봤다는 건 맞는데 댓글이나 뭐 본인들의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속상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자꾸 이런 게 공감대가 된다는 의미가 또 선생님들 중에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요. 선생님 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혜진 선생님 말씀대로 최근 몇 년간 제가 하는 일은 스팸근 올라오면 지우는 거. 예, 회원이 처음에 가입하면 준회원인데 정회원으로 승급 드리는 거 그 정도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기의 자료를 과연 공유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전국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A라는 수업을 올렸을 때 B, C, D 선생님들이 그거를 전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것들의 그 자발성 그걸 매일매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에서 아주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죠. 뭐죠? 네, 인디스쿨. 인디스쿨은 거대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따로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뭐 인디스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신은 지향합니다. 인디스쿨이 갖고 있는 정신을 지향하고요. 오늘도 또 내일도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그런 지향이 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또 나름대로 잘 운영하셨던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 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는 또 다른 온라인상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고 이거의 좋은 점은 뭐랄까 익명성의 보장.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김영하 괄호하고 부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부산에 어느 학교에 계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는 닉네임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실 거고 내일도 만나실 거니까 서로 이런 걸 적이라고 하던데요. 단속사회. 예. 입을 단속하는 사회가 오늘 전제 학교의 모습 그 책 있잖아요. 엄교 선생님이 쓰신 단속사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어떤 얘기든지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산교육재단에 와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각자 일을 하는 거 학교하고 너무 비슷해요. 학교의 구조를 계란판 구조라고 하잖아요. 각자 사업이 3-4개씩 있어요. 그 사업에 엄청 치이면서 뭔가 정말 열심히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모니터링 해주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저는 재밌는 과학 수업 만들기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공 경험이 이 재단에도 먹힐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희 팀이 6명인데요. 6명이 교육정책 나눔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 구호는 늘 모이면 당연히 함께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함께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넣으면 기록으로. 그래서 이건 저희 팀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에서 넣었는데요. 좋은 거는 1년도 학교도 1년 사업이 있지만 재단은 되게 철저하게 1년 사업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 1년 사업들을 쫙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또 이런 거 또 이런 교사 연수할 때 이런 방식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막 수시로 올립니다. 저희가 팀 협의도 있고 팀장 협의도 있고 실무 협의도 있지만 이것이 상시 체계로 가려면 어떤 식의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팀장이 얘기하니까 누구 더 윗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걸 따른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에서 좀 더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포럼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 이런 예를 들어 결과 보고서를 만들 때도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올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는 잊혀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만들 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보로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할 거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도 오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개선은 개인의 성취가 아닌 협동적 성취의 결과라고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의 책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는 협동적 성취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동적 성취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또 오산시에서 일하면서 또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오산교육재단 학부모 강사 모집 공고를 2019년에 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산교육을 이끄는 가장 큰 색깔은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민들을 어떻게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일까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저희는 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과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학부모 강사님도 학교로 들어오려면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공고를 냈어요. 지금 700명, 800명, 1000명에 이르는 학부모 강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9월달에 오자마자 한 거는 A학교, B학교, C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말 베테랑 강사님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가볍게 오시다가 그냥 가시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양적으로 오산교육이 200개, 300개의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2011년부터 그렇게 꾸려 나가셨던 것들이 이제 탄탄해진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질적으로 보장되는가를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250명 내로 그러거나 기존 학부모 강사님이 이거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학부모 강사님들의 생각은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나가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특히 뭐 전문 강사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들 하면 되게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요. 시청의 평생교육과도 이 부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차원은 그래도 오산 혁신교육을 이끌었던 주체는 학부모님들이었는데 이분들한테 마치 뭐 평가를 해서 잘라내려고 한다는 그러한 오해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면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뭐 학교 그 자원봉사자로 성격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행복해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결국은 땡땡이의 엄마가 아니라 박땡땡 선생님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계속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좀 액션 러닝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위촉식 하는 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성장통을 겪으셨고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좀 공유, 공감, 공동 성장의 차원에서 그 학부모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좀 뭔가 느낌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분 이제 학부모 강사님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제가 그 박수 소리를 이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육도시 오산의 자랑스러운 학부모 강사님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서 학부모 강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꽤 두꺼운 책자인데 한번 쓱쓱쓱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학교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이런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교육 사업 외에 여기가 성호중학교네요. 저희가 마지막 날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오산교육 투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오전에 중등 선생님들이나 뭐 외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오산 정말 뭘 하고 있다는데 학교 현장의 모습은 어때? 이런 게 궁금하시셔서 여기 교육 투어로 중등은 성호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성호중학교 여기 교무부장님이 미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를 교육 투어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7월 5일날 하는데 성호중에 오면 이런 학교 공간 혁신이나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 그럼 뭐 몇 번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외부 기관에서 와서 벤치마킹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가 그랬어요. 오산교육재단이나 이 시나 이런 데는 재밌는 거는 지원을 해드리는 조직이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조직은 아니고 선생님 혹시 미술 수업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마을 지도 만들기 그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걱정은 작년에도 해봤는데 교사 혼자서 애들 30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지도 만들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첫째 필요한 건 혹시 만약에 지원이 되면 이런 기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신문 기자나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 좋고 뭐 4-5명 아이들 좀 이렇게 데리고 안전을 이렇게 책임져서 데리고 손잡고 다니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지금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력풀에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하실 때 4분의 학부모 강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역할은 이제 이 미술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정말 지역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좀 교사 입장에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없네. 나는 너무 외로워. 옆에 선생님, 교과 선생님하고 하자고 해도 선생님도 수업이 많으시고 저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협업이 어려울 때 또 다른 돌파구가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거 이것도 좋은 교육 생태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오산 얘기할 때 시민들의 정주성이 떨어지는 곳, 또 교사들의 정주성이 떨어지는 곳, 오산으로 발령받으면 1년이나 2년 내에 다른 시로 얼른 내신내서 가는 곳,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저도
A시에서 근무하다가 오산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제 내신내서 들어왔을 때 기왕이면 동탄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랬더니 이제 오산에 그 교촌치킨 옆에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왜 그 학교에 가게 됐냐? 여기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1, 2년 내에 떠나니까 자리가 막 비어요. 그러니까 외부 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순위에 밀리니까 막 꽂히는 학교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되게 상처가 많으시죠? 네, 상처 중에는 뭐 학생들 때문에 상처, 학부모 때문에 상처, 교장 선생님 때문에 받는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교원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사 상처 어떻게 치유할까를 기획을 해서 오산 선생님들한테 보내고요. 원래 이게 오산시 예산만으로 하는 건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도 공문을 제가 아까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원청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산 선생님도 오셔도 좋지만 화성 선생님들이 오산에 내년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화성 선생님 돼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화성 선생님들도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교사상처 저자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뭐 토크 콘서트처럼 해서 뭐 A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뭐 강의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모였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다들 공감하셨어요. 이 김현수 원장님은 학교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저는 저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학교 현장을 잘 아시지? 네. 이분이 교사들 정신과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 노하우가 많으시고 그걸로 책을 내셨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좋았던 게 최고의 치유책은 또 교사들의 정주성이 떨어지는 오산이라고 하는데 오산에 그럼 오래 머물게 하는 최고의 치유책은 정신과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예. 쉼. 예, 쉼 맞습니다. 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책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하우가 있으세요? 선생님들께서 상처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치유가 되더라. 네. 공동체.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치유가 되셨나요? 어떤 그런 경험이 어떠셨어요? 혼자 아픈 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하겠다 이런 동료가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도 제시하셨던 거는 연구 결과 제일 큰 치유책은 동료 교사들과의 공감. 선생님 그래서 힘드셨군요. 근데 학교를 잘 들여다보면 어느 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담임선생님이 애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로 이걸 넘기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처가 되게 크고 이 개인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조금 덜 수 있고요.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으로 얘기할 때 교사들은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는 거, 교육생태계적 공감. 그리고 이때 행사했을 때 저는 참 좋았던 게 교사들이 한 12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자연스럽게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거든요. 근데 저는 오산의 그 좋은 거는 시장님이 자주 교사 모임에 오신다는 거. 과장님을 교사들이 안다는 거. 그게 그 무엇보다도 교육생태계를 결국 사람이라는 부분이면 과장님이 막 먼저 다가서서 뭐 학교 힘드시죠? 뭘 도와드릴까요? 시장님이 해서 또 그 같이 뒤풀이 자리에 시장님, 교육장님이 뭐랄까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본심이 느껴지게끔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거, 뭐 소주라도 한 잔 따라주면서 뭐가 힘든가요?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런 공감과 정주성 같은 것들이 교사들이 그래도 오산에는 저도 여러 지자체에서 교사 생활을 해봤지만 시장님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윗분들은 보시겠죠.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개 교사가 시장님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해? 근데 오산은 저도 무슨 교과연구회나 이럴 때 시장님하고 오시더라고요. 뭘 의식해서 그러신가?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본심에서 왜 교육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려는 건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졌습니다. 최근에 화성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되게 좀 오래된 학교고요. 근데 요즘에 마을교육 공동체 해가지고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를 하죠. 작년에 매월고등학교라는 곳에서 1회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화성초, 매월초, 세미초, 매월중, 매월고가 5개 학교가 연계해서 올해 축제를 하는데 작년엔 매월고에서 주관했고요. 올해는 이제 화성초라는 초등학교에서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매월고등학교 학생부장님이 재단에 오셨어요. 재단에 오더니 좀 지역과 연계하는 거를 하니까 그 학생부장님이 뭐 여기 때도 같이 뒤풀이 할 때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서로 생각들이 비슷하죠. 뭐라고 하시냐? 재단에서 뭘 해줄 게 틀림없이 있을 것 같대요. 뭐 예산을 지원해주든 버스를 지원해주든 그런 것을 오신 하면서 6월 26일에 이거 하니까 이때 좀 시간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포럼 준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건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렇죠. 사실 5개 학교에 뭐 연구부장님이든 뭐 교무장님이 오셔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또 학교 일이 또 늘어나네. 이 지역과 함께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너무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사회 보시는 화성초 부장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화성초는 부스 3개, 그 다음에 동아리는 난타 동아리 들어가고, 근데 재밌는 건 매월중도 난타 동아리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들이 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약간 빨리 끝내기 위한 업무 분장으로 하고 이것이 형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이제 담당 팀원 선생님 갔는데 그 선생님의 사업은 266개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260 초중고 동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성초 5개 학교에서 끽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과학 동아리에서 체험부스 운영해 줄 게 몇 개가 될까요?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분이 저희가 이때 시험기간 일주일 전이어서 애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괜히 참여하라고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266개 동아리 중에는 전 학업 때문에 못 나오는 동아리도 있지만 과학 동아리 중에 또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볼래요 하는 동아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드시 학생 동아리만이 마을축제에 참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근데 학교가 두려워하는 건 뭐였냐면 저번에 이제 진로진학 박람회를 해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 진로 그걸 체험시켜주는 거 소방복구도 있게 하고 소화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소방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막 설명해주는데 그게 그런 지자체 기관들은 그것이 또 하나의 실적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마을 축제에 소방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시청에서 또 지금 시청에서 또 밀고 있는 좋은 사업 중에 드림웨이라고 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럼 이 부스 하나는 드림웨이의 직원이 나와서 애들 심리검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시야를 넓히면 반드시 교사가 학교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그리고 그 시야를 넓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지자체 기관, 재단이든 시청의 통해서 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계가 되면 틀림없이 훨씬 쉽게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7월 13일 날인가 또 2차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하고 같이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겠죠. 그런 과정들이 교육 생태계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 뭘 할 수 있는지 서로 알아가는 거. 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저희 교육학 책에서 배웠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교육의 질은 교사 협업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나오고 지금 리더십 과정이 개설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을교육 또는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의 질은 온 마을 학교라는 교육생태계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얻게 됐고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교육생태계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선생님들께서 부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꿈꾸고 계신 교육생태계의 모습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토론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로고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교육적 상상을 실현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교사들이든
시민들이든 뭐 시장님이든 어떤 상상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상국 과장님이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2011년부터 노력해서 이런 사실은 좋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뭐 여기 앞에 교원의 교육적 상상을 실현한다는 뭐 지자체의 교육적 상상 그래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네, 감사합니다.